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핵에 버금가는 괴물 SLBM을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 새로운 수중 탄도미사일과 발사장치를 새로 개발하며 새로운 개발 로드맵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산 SLBM 발사장치가 육군에서 운용되는 현무2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체로 사용했지만 잠수함의 발사 능력을 높이고 미국이 개발한 트라이던트 SLBM이나 러시아의 RSM-56 블라바와 동등한 모양과 구조를 갖는 대형 괴물 탄도 SLBM을 운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산 괴물 SLB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개발한 한국산 SLBM은 현무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현무2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위해선 평상시엔 잠수함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발사관이 덮개로 막혀 있지만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덮개가 열리고 잠수함 내부의 가스 발생기가 고압의 가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수직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인데 이것을 바로 콜드런치라고 부릅니다. 처음 한국산 SLBM이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에서는 한국산 SLBM이 조잡하게 만들어졌다고 비웃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방송에 전문가를 섭외해 한국산 SLBM 미사일의 비행 기술력이 자신들보다 뒤떨어진다며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SLBM 발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발판일 뿐이었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SLBM 수중 탄도미사일이 현무2를 기반으로 성능을 검증했지만 이대로 잠수함에서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을 적중했는데요. 대형 탄두를 장착하거나 추후 핵탄두가 개발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더욱 큰 발사장치와 SLBM이 개발될 것을 점쳤는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신형 SLBM과 대형 발사장치가 그 증거인 겁니다. 지난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성능의 대형 수중발사장치 연구를 위한 시제품 제안서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신형 수중발사장치를 도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차기 잠수함에 탑재할 신형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 장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주요 부품들은 발사관과 발사관 통제 장치, 캐니스터, 혼합가스 발생기를 극비리에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확보할 신제품에 대한 설계와 제작, 성능 예측, 성능 시험까지 실시해 운영 시험 평가를 통과하면 군용으로 전투 적합 판정을 받는 것까지 명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발사관의 내경과 길이, 발사관 통제 장치의 성능, 캐니스터의 용량, 혼합가스 발생기의 사출 속도, 운용 조건에서 필요한 수중 발사 심도와 환경이 모두 극비로 관리되어 정보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추후 개발업체가 선정되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체결한 뒤 소수의 개발 인력들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면 현재 육군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기존 발사관 대비 내경과 길이가 커진 것으로 보이며 내경은 길이 13m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펙이면 미국의 트라이던트 SLBM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한 블라바 SLBM과 비슷한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의 수십 톤의 탄두가 장착할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체인데요. 기존 SLBM이 사거리 500km의 1톤급 탄두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라바는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SLBM으로 10여 년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실전 배치에 성공하는데요. 러시아산 블라바 SLBM은 직경 2.1m에 길이 11.1m로 컴팩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구형 SLBM을 모두 퇴역시키고 블라바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중 핵전력을 유지하는 비용까지 크게 줄였고
재래식 잠수함에도 불나바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핵전력을 강화시켰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을 보관하는 캐니스터의 무게도 늘었고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가스의 온도 역시 기존 500도에서 더욱 고온으로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SLBM은 발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고 발사 시 위치를 파악 못하도록 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신형 SLBM은 기존 현무 SLBM보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존 현무 SLBM이 50m 정도에서 발사되면 신형 SLBM은 수중 100m 이하에서 발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만 수중 발사 깊이는 극비로 알려졌기에 미국의 트라이언트 SLBM이나 러시아 불나바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SLBM은 현재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배치2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닌 배치3 5,000톤급 이상 잠수함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조 중인 배치2 3,000톤급 잠수함 6척은 기존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발사장치를 그대로 운용할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 사업은 6발의 발사관이 있고 배치2에서는 10발의 수중 발사관이 운용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배치3에서는 발사기의 개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발사관 자체가 대형으로 바뀌는 걸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십 톤의 탄두가 탑재될 괴물 SLBM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개발이 시작했으며 2025년 시험 발사를 선보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개발 시작한 지 3년 만에 시험 발사 일정을 잡았다는 건 이미 개발 속도가 붙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새롭게 개발될 발사관 통제 장치와 혼합가스 발생기는 수십 톤의 신형 SLBM을 수중 깊은 곳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통해 밀어 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인데요. 100m 이하로 발사 위치가 결정되면 혼합가스 발생기의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가스 발생기가 발사 장치의 내부에서 작동할 경우 수천 도의 열까지 올라가는 것을 빠르게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기의 분사 장치가 대용량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깊이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며 추후 국산 잠수함이 적 탐지 수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 해역에 몰래 진입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해서도 SLBM이 수중 깊은 곳일수록 대응이 어렵기에 작전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한 수중 발사 장치로 SLBM의 형상이 공개되었는데 러시아산 불나바 SLBM처럼 앞이 뭉뚱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잠수함이 수중 깊은 곳에서 발사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저항을 이기도록 설계되다 보니 비슷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나바처럼 괴물탄도 신형 SLBM이 실전 배치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